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늘 그 자리, 아니 오히려 줄어들기만 하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김모 씨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신데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는데 이상하게 집안 살림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이 자꾸 아프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김씨 댁을 방문해서 집안을 둘러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말이에요. 바로 현관 정면에 큼지막한 소금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재물운과 연관이 깊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소금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집안에 애군을 불러들이고 재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씨 집처럼 현관 정면에 소금단지를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까지 모조리 흡수해서 정작 집안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집 입구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셈이죠. 실제로 김씨에게 소금단지의 위치를 바꾸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막혔던 승진이 갑자기 확정되고 가족들의 잔병치레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씨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단지 하나로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소금 교체의 특별한 방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단순히 요리에 쓰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소금 한 가마니가 쌀열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귀했거든요. 그런데 왜 소금이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닷물이 햇볕을 받아 수분이 증발하면서 순수한 결정체로 남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 과정에서 태양의 양기운을 가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천연 정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의 보존 효과입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 오래 보관되는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고 순수함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풍수에서 말하는 정화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세 번째는 소금의 전도성입니다. 과학적으로 소금물은 전기를 잘 통하죠. 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집안에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년간 풍수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부유한 가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 집안 어딘가에 소금을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아무 곳이나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알고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 사장님 댁도 그런 경우였어요. 30년 전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매장을 둔 대기업 사장이 되신 분인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가 알려주신 소금 보관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박 사장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도
불을 지켜낸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금은 집안의 보물과 같으니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관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을 아무 그릇에나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도자기나 옹기 같은 흙그릇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받은 흙을 사람이 정성스럽게 빚어서 불로 구워낸 것이거든요. 이런 그릇에 태양 기운을 받은 소금을 담으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인공 재료라 자연의 기운과 맞지 않고, 유리는 너무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소금의 따뜻한 기운을 상쇄시켜버려요. 그리고 소금의 양도 중요해요. 항아리의 반 정도만 채우세요. 왜냐하면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했을 때 그 기운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가득 채우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넘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기억하실 점은 뚜껑이 있는 항아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뚜껑이 없으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정화 효과가 떨어져요. 뚜껑이 있어야 나쁜 기운을 완전히 가둬서 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소금 단지를 절대 두면 안 되는 곳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잘못 두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침실입니다. 특히 침대 근처는 더욱 위험해요. 작년에 상담받으러 오신 이 모씨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한 지 5년 된 젊은 부부인데 신혼집에 이사 온 후부터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부인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집에 가보니 침대 머리맡에 큰 소금 항아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좋은 일이 있으라고 두고 가신 거였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력한 상태가 되는 곳이에요. 잠들어 있을 때는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강력한 정화 기운을 가진 소금이 있으면 우리 몸의 기운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소금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침실에는 대신 작은 수정을 놓아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잠을 푹 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식탁이나 거실, 중앙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가족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시는 가장과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네 식구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특히 아이들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거실 중앙 테이블에 장식용으로 큰 소금 항아리를 놓아두셨더라고요. 인테리어용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하신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거실은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정화 기운이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따뜻한 감정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거든요. 마치 가족의 정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소금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실에는 대신 관엽식물을 놓아드렸더니 한 달 만에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다시 밝아지고 가족 대화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곳이 아이들 방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대구에 사시는 최모 씨 대기약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이 방에 소금 항아리를 놓아두신 게 문제였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라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였죠. 아이들은 성장하는 시기라 활발한 기운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금의 강력한 흡수력이 아이의 성장 에너지까지 빨아들여서 기운이 떨어진 거였어요. 마치 자라나는 새싹 옆에 강력한 제습기를 켜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 거죠. 소금 항아리를 치우고 아이 방에는 대신 밝은 색상의 소품들을 놓아주니까 일주일 만에 아이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성적도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현관문 바로 앞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처럼 현관 정면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차단해버려요.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서 재물의 흐름이 막혀버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방의 가스레인지 바로 옆도 피해야 해요. 불의 기운과 소금의 기운이 만나면 서로 상충해서 주방의 조화를 깨트릴 수 있거든요. 주방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 조화가 깨지면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최고의 장소는 현관 구석진 곳입니다. 현관문 정면이 아니라 현관 안쪽 구석 말이에요. 서울 서초동에 사시는 정모 씨 댁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신데 몇 년 전부터 사업운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승진도 계속 밀리고 투자한 것들도 자꾸 손해를 보고 있었죠. 제가 정씨 댁에 가서 현관 왼쪽 구석에 소금 항아리를 놓아드렸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걸러내고 좋은 기운은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한 거죠.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정 씨가 그동안 막혔던 승진 소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셨죠. 현관 구석에 소금을 둘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때 발에 차이지 않을 곳에 두어야 하고 너무 어둡지 않은 곳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장 안쪽에 두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신고 들어오는 신발에는 온갖 기운이 묻어 있거든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많이 묻어와요. 신발장 안에 소금 항아리가 있으면 이런 나쁜 기운들을 자동으로 정화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많이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예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운과 직결되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기운이 좋으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반대로 더럽고 기운이 나쁘면 재물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자들은 화장실 관리에 특히 신경 쓰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소금 항아리를 두면 습기와 나쁜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재물운을 막는 나쁜 기운도 정화해줘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인천에 사시는 박모 씨 댁도 그런 경우였어요. 아파트 화장실에 환기가 잘 안 되어서 항상 눅눅하고 냄새도 좀 났는데 소금 항아리를 두고 나서 환기도 잘 되고 냄새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가게 수입이 늘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둘 때 주의점은 너무 습한 곳은 피하고 소금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면대나 변기에서 물이 튈 수 있는 곳은 피하시고요. 세 번째, 좋은 장소는 안방의 옷장입니다. 침대 근처는 안 되지만 옷장은 괜찮아요. 옷장은 우리의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옷도 재산의 일부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두면 재물을 지키고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광주에 사시는 이 모 씨 부부는 옷장 안에 작은 소금 항아리를 두신 후로 의외의 수입이 계속 들어왔어요. 부인이 취미로 만들던 수제품이 인기를 끌어서 부업으로 발전했고 남편도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번째는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단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해요. 아이들 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야 하고요. 서재에 소금을 두면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산만한 기운을 정화해서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김모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재에 소금 항아리를 둔 후로 공부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결국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셨지요. 5번째, 좋은 장소는 베란다입니다. 특히 남쪽이나 동쪽을 향한 베란다가 최고예요. 베란다는 집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공간이라 기운의 흐름이 활발해요. 여기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은 더욱 좋게 만들고 나쁜 기운은 정화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울산에 사시는 최모 씨 댁은 동쪽 베란다에 소금 항아리를 두신 후로 가족 모두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가장의 컨디션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란다에 둘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비에 맞지 않을 곳에 두세요. 그리고 너무 추운 겨울에는 실내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소금 단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교체 시기예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흡수했던 나쁜 기운을 다시 내뿜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집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었을 때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해요. 또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기운의 이동이 많은 곳에 둔 소금은 더 빨리 포화 상태가 되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세요. 소금이 교체 시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째는 소금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원래 바싹 마른 소금이 만져보면 축축하다면 습기를 많이 흡수한 거라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둘째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하얀 소금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은 점들이 생기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한 증거예요. 셋째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해야 해요. 넷째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예요.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금전적 손실이 생기거나 하면 소금이 포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 보세요. 교체할 때는 반드시 새소금으로 갈아야 해요. 그리고 항아리도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린 후에 새소금을 넣으세요. 그럼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쁜 기운을 잔뜩 흡수한 소금이니까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변기 청소나 바닥 청소할 때 쓰고 물에 씻어 내보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도 함께 씻겨나가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현관 앞에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는 거예요. 집 앞에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절대 싱크대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부엌 큰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나쁜 기운이 담긴 소금을 거기 버리면 오히려 해로워요. 소금의 양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아리의 절반 정도만 채우는 게 좋은데 너무 적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소금은 천일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정제염은 인공적인 처리를 많이 해서 자연의 기운이 부족해요. 천일염은 바닷물이 햇볕에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만들어진 거라 태양의 양기운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고급 소금도 좋아요. 값은 좀 비싸지만 정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재물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리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소금을 넣을 때는 정성을 담아서 넣으세요. 그냥 막 붓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넣으시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보름달이 뜨는 날에 소금을 교체하시면 더욱 좋아요. 보름달은 가장 기운이 충만한 때거든요. 이때 새소금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또 새소금을 넣기 전에 항아리를 햇볕에 한나절 정도 말려주시면 더욱 좋아요. 항아리에 태양 기운을 충전해 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특별한 방법이에요. 소금 항아리 뚜껑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주세요. 아주 작은 구멍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정화되어서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어요. 완전히 막힌 뚜껑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구멍을 뚫을 때는 반드시 뚜껑의 중앙에 하나만 뚫으세요. 여러 개 뚫거나 너무 크게 뚫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 항아리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하면 소금의 정화 효과가 떨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아리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소금 항아리를 처음 둘 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재물운 상승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소금 항아리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보세요.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소금의 효과도 극대화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금 단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아침 소금 항아리를 볼 때마다 어제 하루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도 나쁜 기운을 막아주어서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과 우리 가족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 순환이 만들어져요. 단순히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